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2035년까지 무려 130만 달러 18억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재미나고 또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주력인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아시는 것처럼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정말 작죠. 예, 예를 들면 SP500이 요즘 하루에 올라가는 시총 규모보다도 작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는 데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리 늦어도 2035년까지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 규모가 약 20조가 될 것이다. 그때 비트코인은 최소 1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이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박스권에 갇혀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와이즈 CIO가 매트 효건이 향후 10년 동안 기관 자금이 수조 달러 이상 비트코인에 유입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한 인터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RWA 시장의 확대입니다.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RWA가 뭐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자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JP 모건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채권, 금, 은, 또 여러 가지 원자재들, 하물며 식량, 저작권,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자산을 다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올린다는 건 뭐예요? 다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RWA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일부 주식이나 채권, 특히 금 같은 경우에 일부 부동산도 그렇죠. 토큰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죠. KB, 국민은행 자산운용사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이 외에도 되게 많은데 KB 자산운용은 되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되게 보수적이니까 거의 공무원 조직이라고 얘기할 만큼 보수적인 조직에서 올해 상반기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현재 2026년 RWA 시장은 세계적으로 약 320억 달러 시장 규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년 후 2030년에는 약 50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거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수적인 걸 갖고 온 겁니다. 더 세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블랙락이나 이런 데는 막 100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보수적인 걸 갖고 온 거예요. 약 7년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블록체인 산업이죠. 암호화폐 산업 속에 이건 하나의 섹션이에요. RWA 섹션이 4년 이내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한다? 200배가 성장한다. 여러분들 200배가 성장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이런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블록체인 위에 얹어지는 이 자산들이 최소 2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RWA가 이 블록체인 위에서만이 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토큰을 만들려면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자산도 200배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니까 블록체인 수수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 수입이 매출이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됩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0배인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에 지금의 200배 되는 자산이 얹혀져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200배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려요.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지금 길게 봐서 35년까지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30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현실에서 확대되고 있죠.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남대문 가면은 다 이걸로 하세요. 핸드폰으로 그 원자재, 섬유, 원자재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세요. 달러 안 씁니다. 원 안 써요. 핸드폰으로 다 하시죠.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돼요. 특히 하반기에 삼성이나 구글 같은 전 세계 1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 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시장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재무장관 베센트나 시티는 그룹이 추산할 때, 현재 블록체인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약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20조 벌써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 규모가 어때요?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약 4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4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5,600조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RWA 섹션이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섹션이 4년 내에 얼마 성장한다? 13배. 여기는 200배였죠. RWA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3배 성장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블록체인 위에, TVL, 이게 이제 총 자산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몸담고 있는 이 블록체인 위에 어때요? 13배가 넘는 자산이 얹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물적 토대는 뭡니까? 미국 채권이나 달러 현금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 블록체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에 얹혀지는 미국 채권이나 달러 현금이 한 13배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3배 된다면 그 수수료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상상이 됩니까? 여기는 200배, 여기는 13배. 그럼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9월로 연기가 되긴 했지만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불법 상품은 아니지만 법 외 상품이잖아요, 아직. 근데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합법 상품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지금은 기관과 법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해도, 매수하려고 해도 비용 처리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ETF나 혹은 아주 소량으로 맛배기 투자한다고요. 왜 마트 가면 맛배기 먹어보듯이 이렇게 맛배기 투자만 해보는 거예요, 실험 삼아서. 근데 이게 이제 합법화되면 어떻습니까? 기관이나 법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정식으로 삽입될 수 있는 합법 상품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뭐 지하자금이나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떠있는 합법적인 금융 자산이 전 세계가 약 지금 현재 333조예요. 약 한 60경이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안 받아요. 2%만 인입돼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6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2조 달러죠.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시장 규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400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굵직굵직하게 큰 거, 이 세 가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35년에 130만 달러, 18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겸손하게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뛸 것이다, 비트코인이. 왜? 산업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200배, 13배 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와이즈의 CIO가 130만 달러, 18억이 된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주말이긴 한데 주말에 나온 얘기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만 10억 달러, 엄청나죠? 10억 달러가 순이입됐어요. 그럼 1.4조입니다. 1.4조. 이게 4월 이후에 최대예요. 그러니까는 좀 기관이나 고래들 차원에서는 뭡니까? 지금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 놓고 못 들어요. 왜? 클래러티 법안이 다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건 맛보기 투자하는 겁니다. 맛보기 투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클래러티 법안 통과가 돼봐요. 그럼 아예 정식으로 포트폴리오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 자금의 몇 프로는 비트코인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콜드 카드 해킹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물보다 ETF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관들의 투자 심리도 좀 작용을 했다.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에 최대치로 기관들이 ETF, 현물 ETF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 정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선을 보일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BIP 110 이제 포크가 예상됩니다. 이거 뭐냐 BIP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BIP 110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업그레이드, 개선 사항과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 그 규약인데 110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 규약이 채굴자 지지율이 2.6%밖에 안 돼요. 이게 아주 극소수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 분리는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블록이 생겨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BIP110을 따르는 블록체인이 있고 따르지 않는 블록체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이중으로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될 경우에 어떤 특정한 계약이 생겼을 때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넘길 때, 그러니까 리플레이 될 때 해킹이 될 위험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거래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분명히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과도 결국에는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계속 나갈 거냐, 디지털 금으로 계속 나갈 거냐, 아니면 디지털 금융과 동시에 블록체인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것처럼 디지털 금융과 동시에, 아니면 계속 디지털 금으로 유지할 거냐. 요 싸움이에요, 사실은. 막 기술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 싸움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왜 2035년 늦어도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18억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망은.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두 개를 다 해왔어요. 다 해왔어요. 원래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점점 줄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이더리움처럼 이런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들을 그동안 벌어왔다고요. 그 다음에 노드들, 그죠? 뭐 개인 노드들도 있지만, 예, 뭐 비트마인 같은 대규모 DAT 기업들도 다 노드들이잖아요. 관리자들. 예, 얘네들도 수수료를 먹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냐에 대한 내부 대립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반드시 BIP 110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하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영상. 자, 제가 항상 보는데요. MVRV. 이제 제 영상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MVRV가 뭡니까?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가격을, 비트코인의 생산 가격, 조달 비용, 그 가치죠. 생산 가격, 원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가격과 실제 가치의 관계,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지수가 되는데, 기관이나 고래는 가장 먼저 보는 지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관이나 고래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그 자체의 유동성, 그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게 MVRV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비트코인을 둘러싼, 비트코인을 움직이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는 관련된 자본의 흐름, 유동성. 그게 이제 뭐 소파 금리니 레포 금리니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뒤에 볼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MVRV는 1.2예요. 어제는 1.20이었는데 0.2가 상승했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MVRV가 1 이하, 지금 1인데 이렇게 1 이하이거나 혹은 1점 몇 대, 그러니까 지금 2가 여기인데 2 이하일 때, 이때는 보통 매수 타이밍으로 봐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주로 1점 몇 혹은 뭐 0.8 뭐 이럴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원래 생산 단가 가치보다 지금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지금 MVRV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MVRV가 3.0일 때, 이때는 매도를 해요. 지금 보면 요게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론 보수적인 분들은 3.0이 되기도 전에 던져요. 뭐 2.7, 2.8 막 이럴 때 이미 매도를 하시기도 하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3에 하고, 막 공격적인 분들은 더 많이 먹겠다, 난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막 3.5, 3.7, 4.0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3일 때 혹은 그 직전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잃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과 고래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움직임이 워낙 차트처럼 그렇게 호화찬란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구간을 비트코인이 통과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다? 비트코인이 요즘 가격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파 금리예요. 소파 금리라는 건 뭡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단기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의 시티은행에 가서 맡기고 그만큼 돈을 빌릴 때, 대출 받을 때 은행한테 주는 이자, 그러니까 단기자금 이자예요. 3.65%니까 되게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0에서 2% 중반대일 때, 이때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급등을 합니다, 이때. 지금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통계가 잡혔는데 보통 얘가 3 이하죠. 3% 이하, 이때.
요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요때가 이제 그겁니다. 저기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두 번째로는 급락할 때도 완전 급등은 아니지만 상승을 해요. 여기 보세요. 급락을 하죠. 갑자기 뚝뚝 떨어졌죠. 갑자기. 근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이에요. 요때 미니 불장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요때가 뭐냐면 25년 여름 가을이에요. 요때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10월 10일인가요? 11일날 대청산 나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0에서 2% 중반 때도 아니고 급락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단기 자금에 주로 좌우가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며칠 전 건데 8월 10일 날 업데이트, 즉 내일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때면 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뭐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걸로 해서 업데이트 되죠. 그러니까 아까 MVRV를 봤을 때도 지금 아주 매력적인 분할 매수 기간이다. 또 소파 금리를 보니까 지금 시중에 단기 자금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다? 횡보장,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매수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5줄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왜 130만 달러까지 가냐? 빠르면 저는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인데 그 비트와이즈 CIO에 의하면 저는 2030년까지도 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130만 달러까지 가는 이유. 다른 자질구레한 거 빼고 굵직굵직하게 큰 거. 첫째, 블록체인 내 RWA 섹션 산업이 2030년까지 200배 성장한다. 아까 보셨죠? 그랬을 때 수수료 수익이 200배가 될 거냐, 100배가 될 거냐, 50배가 될 거냐. 100배만 돼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블록체인들이 내는 가스비, 수수료 있죠. 그게 50배만 돼도요. 엄청난 겁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섹션 산업에서는 어떻다? 2030년까지 13배 성장한다. 자,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13배가 될 거냐, 7배가 될 거냐, 3배가 될 거냐. 한 7배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올해. 뭐 9월에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올해나 혹은 내년 사이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관과 법인들의 합법적인 포트폴리오에 우리 비트코인이 삽입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의 시총이 2배가 될까요? 3배가 될까요? 4배가 될까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2030년 혹은 늦어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2035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가 되는 거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아, 디지털 금이다. 전례 없던 새로운 화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현실적인 현실 금융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됐다. 되돌릴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비트코인에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봤죠? MVRV 1.2이다. 소파 금리, 단기 금리 3.65%다. 아주 매력적인 매입 구간이다. 역으로 이거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는 부분. 심한 경우는 9월 달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국무부 채권 발행에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는 하진 않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MVRV와 소파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나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일주일 동안 1,700억 원어치 매입을 했고 ETF 같은 경우에는 1.4조어치 순유입이 됐다. 그리고 개미들은 관망하거나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5줄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왜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이 빠르면 2030년, 느려도 2035년까지 130만 달러 혹은 최저 100만 달러까지 좀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나 18억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됐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제가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